네, 안녕하세요. 미술대학 입학 전형의 이해와 준비 강의를 맡은 창의고 양인실입니다. 오늘 강의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이 될 거고요. 1부 강의는 미술대학 입학 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실기 전형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 2부 강의는 미술대학 비실기 전형에 대한 이해와 변화하는 입학 전형, 그리고 Q&A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꼭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술대학 입학 전형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전국에 미술과가 있는 예술계 고등학교가 28개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 중점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가 20개고, 그리고 제가 너무 많아서 여기에 강의 내용에 넣지는 않았지만 디자인 특성화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일반 계열에 비해서 미술대학 N수생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일반고에서 미술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대부분일 텐데 우리의 경쟁자가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고3 기준으로 전국 4년제 대학 모집 인원이 34만 6천 명인데 전국 4년제 미술대학 모집 인원은 18,0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모두 희망하고 있는, 목표하고 있는 서울 경기권 미술대학 모집 인원은 8,000여 명, 8,6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미술대학을 준비하는 게 참 쉽지 않고 어려운 길인데 미술대학에 합격하는 것은 더 어려운 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미술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일반 계열보다도 훨씬 더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미술대학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술대학은 수시 전형이 많을까요? 정시 전형이 많을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시 실기를 최종 목표에 두고 준비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시 전형이 많다고 오해하시는 분과, 또 두 번째는 미술대학은 실기 전형으로 학생을 더 많이 선발할까요? 아니면 실기 시험을 보지 않는 비실기 전형으로 학생을 더 많이 선발할까요?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당연히 미술대학인데 실기 전형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술대학은 수시에서 64.6%를 선발하고요. 정시에서 35.4%를 선발합니다. 일반 계열보다 많지는 않지만 미술대학 역시 수시 선발 인원이 훨씬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실기시험을 보지 않고 미술대학 학생을 선발하는 비실기 전형 모집이 40% 정도가 됩니다. 미술대학인데도 불구하고 실기 전형의 비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특히 디자인 계열 학과들은 디자인 계열 서울 경기권에서 디자인 계열로 모집하고 있는 학교들은 수시에서 약 50%를 비실기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수시 전형이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표를 정리했는데요. 실기 시험을 보지 않는 비실기 위주 전형과 실기 위주 전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실기 위주 전형은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신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교과 위주 전형과, 또 우리가 얘기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 서류와 면접으로 선발하는 서류 위주 전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실기 전형은 당연히 내신 성적과 실기로 선발하는 전형이 가장 일반적인 전형입니다. 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시도 비실기 전형과 실기 전형으로 나눌 수 있고요. 비실기 전형은 수능 위주 전형이 대부분이고요. 실기 전형은 수능 성적과 실기 성적으로 선발하는 수능 플러스 실기 전형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실기 100% 전형이라든가 또는 실기 특기자 전형은 매우 극소수의 학생들만 선발하기 때문에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고3 기준으로 수시와 정시 모집 인원을 전형별로 분류를 좀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수시 64.6%, 11,600여 명의 학생들을 비실기로 41.5%를 선발합니다. 수시에서는. 그리고 실기 전형으로 58.5%.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실기, 즉 성적 또는 서류와 면접으로 선발하는 비실기 전형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반면에 정시 전형으로 가시면
수능 플러스 실기 전형이 약 80%고요. 수능 위주 전형이 약 20% 이렇게 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서울, 경기 그리고 지방권으로 한번 전형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다 서울, 경기권 미술대학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지방권으로 전형별 분석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수시를 지역별 전형별로 분석한 표입니다. 보시면 저는 놀라웠던 게 뭐냐면 서울권을 보시겠습니다. 서울권을 보시면 수시 전형에서 서울권은 실기 위주로 뽑는 인원보다 비실기 위주로 뽑는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실기가 48.4%, 비실기가 51.6%고 그 비실기에서도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이 38% 정도입니다. 이게 서울권 경향인 거죠. 경기권으로 내려오면 조금 양상이 바뀌죠. 여전히 비실기가 46.9%임에도 불구하고 서류 전형보다는 교과 전형, 즉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조금 더 많아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방권으로 내려오면 그 양상이 크게 바뀝니다. 지방권에서는 비실기 전형에서 서류 전형보다는 대부분 다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전형들이 대부분이고요. 실기 전형이 지방에는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표를 보았을 때 서울 경기권에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위권 미술대학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라면 실기 전형에만 모두 올인할 게 아니라 성적 또는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인 비실기 전형도 감안을 하고 미술대학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정시는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정시는 서울이나 경기, 인천이나 지방이나 수능 플러스 실기 전형이 약 80%고 수능 위주의 전형이 약 20%로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대부분의 미술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실기 전형 중심으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실기 전형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실기 전형은 크게 수시, 정시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단계별 실기 전형과 일괄 실기 전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단계별 실기 전형은 수시에서는 1단계가 내신입니다. 1단계 내신 성적으로 학생을 이렇게 10배수, 20배수, 5배수를 선발하고 1단계 성적을 통과한 친구들이 2단계에서 실기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수시에도 있고 정시에도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지금 저기 맨 위에 있는 경희대, 국민대, 서울대 순수미술 계열을 제외하고 나머지 디자인 계열은 모두 다 1단계가 성적 또는 학생부 종합평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 있는 이 학교들을 도전하려면 1단계 내신 성적 컷을 통과해야 2단계에서 실기시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여지는 저 학교들이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학생들이 가기를 희망하는 그런 대학들인 거죠. 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시도 단계별 실기 전형이 있습니다. 1단계에서 수능, 2단계에서 실기시험을 치르는 시스템이고요. 다만 이제 정시 전형은 학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최상위권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들이고요. 이 최상위권 미술대학의 1단계 통과를 하려면 국영탐 100분위가 그래도 90% 정도는 나와야 통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이 정시 전형을 통과하는 친구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대부분의 우리 학생들이 도전하는 전형이 일괄 전형. 수시라면 내신 성적 플러스 실기 성적으로 선발하는 전형이고요. 정시라면 수능 플러스 실기 성적으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지금 이제 앞에 보여드리는 두 개의 표는 수시 실기 전형에서 내신 성적과 실기 성적의 반영 비율을 정리한 표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자, 가천대 실기 70%죠. 내신 30%. 경기대 실기 70%고요. 경희대 국제캠퍼스 실기 70%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여대들도 동덕여대 실기 80%고요. 명지대 실기 70%고요. 생각보다 수시 실기 전형에서 실기의 반영 비율이 꽤 높습니다. 두 번째 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서울여대 심지어 실기 100%입니다. 수시 실기에서 성신여대 70%, 수원대 80%, 인하대 70%.
생각보다 수시 실기 전형에서 실기의 반영 비율이 꽤 높죠. 근데 실기의 반영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미술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 성적에 자신 있는 친구보다는 실기에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진 친구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신 성적은 별로 만족스럽지 않지만 실기는 학원 경력이 그래도 2년에서 3년,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중3 때부터 다녀서 한 4년, 또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다가 N수생들이 있기 때문에 성적보다 실기에 자신 있는 미술대학을 준비하는 N수생과 현역들이 실기 비중이 높은 학교에 모두 도전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기 100%인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80대 1에서 100대 1이죠. 뭐 인하대도 마찬가지고요. 경희대도 마찬가지고요. 실기 반영 비율이 높은 수시 실기 전형의 경쟁률은 기본적으로 40대 1에서 50대 1을 육박하는 정말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표는 이제 정시에서 수능과 실기의 반영 비율입니다. 정시에서 수능 성적과 실기의 반영 비율을 가만히 보시면 수시와는 또 다른 양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시 실기에서는 분명 실기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들이 많았는데 정시 실기로 넘어오는 순간 수능의 반영 비율이 훅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가천대도 수능이 60%고요. 지금 또 여기 내려오시면 어디죠? 명지대도 수시 실기에서는 실기가 70%였잖아요. 정시로 넘어오면 수능이 60%로 확대되고요. 삼육대는 수시 실기에서 실기가 80% 또는 100이었던 학교인데 정시로 넘어오면 수능 60%. 이렇게 바뀌어지고요. 두 번째 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표에서도 보시면 서울여대 실기 100%로 선발하던 수시에서 실기 100%였던 서울여대도 정시로 넘어오면 수능 40%에 실기 40% 이렇게 바뀌었고요. 이제 한양대 에리카도 올해부터 수능 반영 비율이 55%로 확대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정시 실기를 최종 목표에 놓고 이 실기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 정시 실기를 최종 목표에 놓고 실기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절대 수능 공부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실기만으로 어떻게 서울 경기권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오해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표를 보시면 졸업한 친구들이 정시 실기 전형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백분위를 정리한 표입니다. 이 표는 제가 임의적으로 정리한 게 아니고요. 각 대학교 입학처에 공개적으로 제시된 자료들입니다. 보시면 실기 전형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백분위를 정리한 표입니다. 서울과기대는 친구들이 모두 가고 싶어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평균 백분위가 합격한 아이들의 평균 백분위가 2등급 중반에서 3등급 초반까지 형성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런데 과기대는 서울에 있고 또 아이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성적 분포를 보이고 있지만 상명대 천안을 보세요. 밑에 표 상명대 천안을 보시면 지금 미술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 아무도 상명대 천안을 목표로 하진 않거든요. 원서를 쓸 때 내 성적과 실기 성적에 맞추다 보니까 상명대 천안을 쓰는 경향이 강한데 그 상명대 천안조차도 3등급 초반에서 3등급 중후반까지 합격한 아이들의 평균 백분위가 형성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표들은 비실기 전형이 아니고 실기 전형입니다. 정시 실기 전형에서 합격한 아이들의 평균 백분위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가천대 서울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천대도 3등급 초반에서 그러니까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중반까지 합격한 학생들의 백분위가 포진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심지어 이제 수원대는 실기 반영 비율이 80%가 넘기 때문에 실기 100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는 학교인 이 수원대조차도 등급으로 이제 합격생들의 평균 등급을 발표했는데 5등급이 없습니다. 수원대조차도 수능에서 5등급 이상을 받으면 합격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정시실기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실기에만 올인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수능을 같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고3 친구들도 수능이 약 180여일 남아있잖아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는 말씀이에요. 고3 친구들은 당연한 거고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친구들도 내가 정시 실기를 최종 목표에 놓고 미술대학을 준비하고 있다면 수능 공부를 절대 소홀히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어떤 친구를 상담하는데 미술대학을 가는 친구인데 미술 관련 진로 선택 과목을 모두 C를 받은 친구가 있길래 왜 다 진로 선택 과목을 다 C를 받았니?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학원에서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경희대학교 비교과 반영 방법을 표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실기 전형입니다. 비실기 전형이 아니고 실기 전형이에요. 저희가 지금 실기 전형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경희대학교는 내신 성적 30%에다가 실기 성적 70%를 반영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실기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죠. 그 내신 성적 30%를 반영할 때 교과 성적은 70%, 출결 15, 봉사 15를 반영하는 학교입니다. 이 경희대처럼 출결과 봉사를 반영하는 학교가 중앙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 전형이지만 비교과를 반영하거나 또 실기 전형이지만 지금 보이는 것처럼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학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 고3 아이들이 선택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이란 말이죠. 2015 교육과정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떤 걸 선택했고 어떤 성취를 보였느냐를 강조하고 있는 교육과정에서 이 실기 전형으로 선발하는 미술대학에서 실기 전형에서 내신 성적 산출을 할 때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학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경희대 국제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예술, 체육교과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상위 2개의 성취도를 환산 점수로 반영을 하는 거죠. 자, 경희대처럼 진로 선택 과목을 내신 성적 산출에 반영하는 대학들입니다. 실기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내신 성적을 산출하면서 진로 선택 과목 ABC로 산출되는 진로 선택 과목들을 내신 성적에 산출하는 서울 경기권 대학들이고요. 제가 근무하는 학교가 경기 남부권에 있다 보니까 저희 학교 아이들은 가천대, 경희대, 혁명대, 호서대까지도 지원을 많이 합니다. 이 친구들이 수시 실기 전형에서 내신 성적을 산출할 때 공통 일반 과목뿐 아니라 진로 선택 과목들도 이렇게 내신 성적에 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실기 전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ABC로 산출되는 진로 선택 과목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목표하는 대학에서 정말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게 맞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술대학의 실기는 대학마다, 전공마다 다 다릅니다. 디자인 계열에서는 기초 디자인이라고 오해를 하시는 학생들도 많은데요. 기초 디자인이라고 하지만 대학별로, 전공별로 다 다른 유형으로 치러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종이의 사이즈라든가 실기 문제 유형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고 있는 대학의 실기 문제 유형들을 3개년치 정도는 정리하고 분석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수시 실기에서는 또는 정시 실기에서는 수시는 내신 플러스 실기, 정시는 수능 플러스 실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기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림만 잘 그린다고 해서 대학을 갈 수 있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권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실기력만으로 어떻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대학의 실기평가 방법을 한번 사례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학은 내신 성적 30% 그리고 실기 성적 70%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이고 경기권에 위치한 대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기의 반영 비율이 높다 보니까 성적보다는 실기에 더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현역과 N수생들이 모두 한 번쯤 도전하는 학교입니다. 시각디자인과가 13명을 선발하는데 51대1,
663명의 아이들이 실기시험을 치러 온 거죠. 그러면 선발 인원은 13명인데 663명의 아이들 중에서 13명을 선발하기 위해서 실기평가가 채점이 이루어지겠죠. 실기평가는 외부평가위원 50%, 내부평가위원 50%로 이루어집니다. 보통 6명에서 8명 정도의 심사위원들이 들어오는데 이 6명에서 8명의 심사위원은 시각디자인과 학생을 뽑는데 디자인과 교수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시도 정시도 대부분 비슷한 시기에 각 대학에서 실기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디자인과 교수로 모두 채우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회화과, 조속과, 영상과 또는 공간디자인과 그리고 디자인과 교수들이 섞여서 외부평가위원과 내부평가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자, 663장의 실기 작품을 강당 바닥에 쫙 깔아놓고요. A, B, C, D, E, F로 이 작품들을 분류를 합니다. A권대에 들어온 작품들이 90점에서 100점의 점수를 받는 작품들이고 B권대로 들어온 작품들이 80점에서 89점 점수를 받는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3명을 선발하는데 A권대의 학생을 3배수를 선발합니다. 39장의 작품을 A권대로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 B권대에 들어왔든 F권대에 들어왔든 B 플러스를 받았든 F를 받았든 나머지는 모두 불합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고3 친구들은 특히 겨울방학 때 그리고 이번 봄 시즌에 실기 연합고사를 쳤을 텐데요. 본인의 실기 실력이 B 플러스 정도다 라고 했을 때 나는 그래도 괜찮게 하네, 잘하진 않지만 못하는 건 아니야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B 플러스는 불합격하는 실기 실력입니다. 실기 전형에서 합격하려면 무조건 A권대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663명의 학생들 중에 A권대를 3배수 39명을 선발했습니다. 여기까지는 8명의 평가위원이 같이 평가를 하고요. 이 39장의 작품을 놓고 이제 누구를 90점을 주고 누구를 100점을 줄 건가는 각자 평가를 하십니다. 각자 평가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자인과 교수도 있고 조속과 교수도 있고 영상과 교수도 있다 보니까 이 작품을 보는 시각이나 관점이 미묘하게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8명의 평가위원에게 똑같이 100점이나 99점을 받는 친구는 없다는 거죠. 일단 A권대로 내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A권대에 들어온 아이들의 실기 점수는 대동소이해져 버립니다. 그럼 A권대에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는 30% 반영되는 내신 성적이 합부를 가른다는 거죠. 이 내신 성적 또는 이게 정시라면 수능 성적이겠죠. A권대로 일단 내가 실기가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는 내신 성적 또는 수능 성적이 최초합이냐 예비번호냐 최초합이냐 추합이냐를 가르기 때문에 실기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게 수시 실기든 정시 실기든 수능과 내신의 반영 비율이 많든 적든 반드시 실기와 성적을 같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내가 공부하는 게 조금 벅차서 또는 공부할 시간이 좀 없어서 공부를 손에서 놓은 지 너무 오래돼서 실기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서울 경기권에 있는 실기 전형에 합격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각 대학의 실기 문제 유형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최근 한 3, 4년간 각 대학의 실기 문제 유형들이 매우 혁신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대학의 실기 문제 유형들이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보여드리는데 이거는 제가 이 대학들을 도전하세요 라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상위권 대학의 실기 문제 유형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대학들의 실기 문제 유형들도 따라갑니다. 마치 이제 일반 계열에서 서울대 입학전형 변화가 다른 대학의 입학전형 변화를 가져오는 것처럼 미술대학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대학들의 실기 문제 유형이 어떤 스타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좀 파악하셔야 내가 도전하고 지원하려는 대학들도 실기 문제 유형이 어느 정도 이런 스타일을 따라가겠구나라고 짐작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 졸업생들의 디자인학부 통합실기평가 문제고요. 보시면 정면도, 측면도, 연상에서 입체적으로
그리고 문자로 인식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타이포그래피로. 이게 우리가 학원에서 그림 그리는 스타일은 전혀 아닌 거죠. 서울과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도 제시문을 제시하고 이 제시문과 제시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디자인 아이디어를 작성하고 그림을 그리는 유형인데요. 서울과학기술대는 올해 고3부터 2022학년대부터 실기 문제 유형과 답안지 형식이 바뀌었습니다. 제시문이 사라졌고요. 이 제시문이 사라진 대신 소묘 부분이 조금 더 확대되고 강조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학생 중에 서울과기대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올해 서울과기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형 실기 공모전 문제를 꼭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 서울과기대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얘기는 서울대, 그 다음 서울과기대, 국민대, 이화여대, 정시에서 단계별 실기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최상위권 미술대학의 실기 유형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비슷해졌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대입니다. 국민대는 스테이플러 도면을 보여줬고 이 스테이플러를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선사인이라고 할까요? 선사시대 사람들이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작동 원리를 표현하는 거지 손이나 스테이플러를 그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미술학원에서 이런 식의 이제 실기 문제들을 과연 풀어봤을까요? 대부분의 저희 학교 친구들은 물어보니까 합격한 선배들의 우수작을 아직까지도 모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건국대입니다. 기초디자인의 오리지널 학교였던 건국대조차도 실기 문제 유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거 수학 시간에 배우는 거 아닌가요? 평면 도형, 기본 도형이 나와 있고 정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이 있다. 도형은 하단에 ABC다. 이걸 가지고 평면적으로 화면을 배치하고 표현해라 라는 문제가, 실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초 디자인을 맨 처음 시작했던 건국대마저도 이 기초 디자인의 패턴과 유형을 바꾸고 학생들의 어떤 논리적인 사고력이라든가 이 입체적으로 공간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창의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기 문제를 통해서 평가하려고 하는 경향들을 매우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상위권 대학의 실기 문제 유형이 요랬다면 조금 다른 대학들은 아직까지도 기초 디자인 유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기초 디자인 유형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이미지를 제시하고 요거를 구성하고 표현해라. 명제대도 마찬가지죠. 이미지를 제시하고 화면을 구성하고 이게 기초 디자인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다만 이런 기초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대학들조차도 제시되는 이미지, 제시되는 사물들이 굉장히 표현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이미지나 사물들을 제시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연하게 내가 학원을 오래 다닌다고 해서 내 실기력이 향상되겠지라는 이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원을 오래 다니는 게 내 실기력은 아닙니다. 학원 경력이 실기력은 아닙니다. 그거를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서울 경기권에 있는 그 목표 대학들은 실기력만으로 합격할 수 없습니다. 3, 4년 전까지만 해도 내신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도 수능이 안 나와도 실기가 뛰어난 아이들이 합격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2, 3년간 저는 성적이 안 좋은데 실기가 뛰어나서 합격한 아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각 대학의 실기 문제 유형들이 학원 경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유형들이 나오고 있다는 뜻이고요. 실기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내신과 수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적을 포기하는 순간, 성적을 버리는 순간 서울 경기권 대학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인데요. 나는 정시 실기를 할 거니까 내신을 버리겠어요. 용감하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일반 계열도 서울에 있는 16개 대학 정시 반영 비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각 학교에서 기초교과들 국영수 사과죠. 국영수탐 교과의 그 지필평가 유형이 수능 문제 유형으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신과 수능이 공부하는 방법이나 공부하는 내용이 다르지 않은데 왜 모두 용감하게 내신을 버리고 어려운 수능을 하겠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수능을 공부할 수 있다면 내신은 당연히 같이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수시에서 사용하는 우리가 6장의 카드를
너무 과감하게 무모하게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